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잘 버티셨는지 궁금한 하루입니다. 오늘은 잘 버티신 분들이 이긴 그런 하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 전광판, 그러니까 관심 종목 판에는 흡사 휴가철에 이렇게 바다를 가잖아요. 그러면 끝없이 파란 바다가 펼쳐져 있잖아요. 꼭 그런 모습인 것 같았어요. 제 전광판이 다 파란색이네요. 중간중간에 왜 근데 바다에 가보면은 중간중간에 무인도가 있으면서 무인도에 이렇게 빨간 등대가 있잖아요. 꼭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전부 다 파란색인데 중간중간에 하나씩 뭐 상한가 간 게 있네요. 보니까 SCI 평가 정보나 빅텍은 상한가를 못 갔네요. 지금 보니까 뭐 그 정도만 좋았던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다 파란, 시장이 매우 좋지 않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5.32% 하락한 99,700원에서 마감을 했네요. 10만원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어저께까지만 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렇게 올라가던 종목이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급락하면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어떤 분들은 21선을 얘기를 하고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 일목이 맞아요. 일목의 기준선이 맞는데 일목 기준선 맞고 이렇게 반등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지난번 신풍도 그랬고 예전에 여기 LB도 뭐 비스무리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어저께는 제가 그랬죠. 이제 기술 고점 대비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과는 달리 한 번 더 10만원도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난 이틀 동안은 과하다, 이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좀 화도 났었거든요. 근데 오늘만 놓고 보면은 이제 뭐 그렇게 화도 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거의 해탈한 지경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일단 시장이 많이 빠져서 그런 것도 있고 특별한 악재도 없는데 왜 이렇게 빠질까라는 생각도 들고, 분명히 어저께까지는 그래도 이게 반등이 나와야 된다, 좀 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래야 된다는 약간 강박관념도 없잖아 있었는데 오늘은 뭐 거의 해탈을 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해탈을 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LB가 가는 길이 분명 멀리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한 번씩 좋을 때도 있고 지루할 때도 있고 뭐 슬펐던 적도 있고 다시 해피했던 기뻤던 적도 있고 지금은 다시 우울한 모드가 맞죠. 근데 글쎄 뭐 결론만 드리자면 분명 이거는 끝은 아닌 것 같아요. LB가 가는 길에 있어서 좋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는데 지금은 정말 힘든 구간인 것 같고요. 나름 이렇게 오늘 힘든 구간 중에서도 LB는 그럼에도 좋은 시그널을 보여줬습니다. 5년 내 5개 리보세라님만 국한하고 놓고 본다면요, 저기 아필리아랑 이뮤노믹 거는 빼고요, 내종양 치료, 그러니까 이뮤노믹의 내종양 치료제랑 저기 코로나 백신 그거 빼고 리보세라님의 원래 목표는 5년 내 5개 항암제 출시 목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도 LB는 미래를 위해서 5년 내 5개 항암제 출시를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구나, 일을 하고 있구나. 분명히 오늘은 때가 안 좋아서 그렇지 때를 다시 만난다면 제 가치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게 코스닥 지수인데요. 코스닥은 이번 주만 놓고 보시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연속 지금 4일 동안 나름 큰 음봉을 맞았고요.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이렇게 연속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음봉, 그러니까 약 900선을 돌파한 이후 계속해서 이렇게 음봉만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떨어진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더블 패닉에 대한 공포감인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특히 프랑스, 스페인 쪽에서는 다시 코로나 재유행세, 미국 역시 재유행세를 타고 있고 지금 가을이잖아요. 좀 있으면 겨울인데 코로나 그리고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독감 같은 경우는 코로나랑 증상이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더블 패닉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 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이유를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영향인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 따라 우리나라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크게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파월 의장의 얘기인데요. 왜 지난번에도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중앙은행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것을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뭐가 있을까? 라는 발언을 해서 주식시장이 한번 훅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중앙은행의 수장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플러스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더 있을 것이다. 나는 시장에서
나는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아서 공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시그널 준 다음부터 유동성 시장이 이렇게 펼쳐졌어요. 근데 어저께 발언을 살펴보면은 나는 중앙은행으로서 뭐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이제는 중앙은행에 좀 보지 말고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걸 살펴보지 말고 재정 정책에 좀 더 주목을 해라라는 발언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이 좀 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있으면 미국도 대선이죠. 그래서 요 이슈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경기 부양책이 난항을 겪고 있어요.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서로 뭐 티격태격하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 의회에서 일단 좀 제동이 걸린 상태고요. 플러스 미국 대선의 난항인 것 같습니다. 미 연방 대법관을 이렇게 임명을 하면서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날선 대립을 하고 있고, 이 날선 대립이 재정 정책 투여함에 있어 약간 암초로 작용을 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이제 국제적으로는 글로벌적으로는 코로나 이슈랑 미국 대선 이슈가 있었던 모습이고요. 다음에 이제 국내 쪽으로 살펴보시면 사실 연휴 이전에 자금이 좀 많이 이탈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명절인 설이랑 추석인데 이전에 일반적으로 좀 자금 이탈하는 모습이 있어서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대주주 양도세건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작년 대주주 양도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의 취지가 무엇인지 저는 사실 좀 많이 의문스럽거든요. 결국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연말쯤 되면은 이제 결정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때 되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우르륵 매물이 쏟아져요. 그리고 그거 이제 끝나면 다시 우르륵 시장에 또 매수세가 들어오고요. 이런 편법을 조장을 하기 위한 건지 이해가 안 가지만 왜 법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주주 양도세, 특히 이를테면 제가 500만 원어치 삼성전자를 샀어요. 삼촌이 한 2억 정도 있고 또 숙모가 또 한 1억어치 삼성전자가 있어요. 저는 그럼 대주주 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요런 거 나도 모르게 내가 대주주 요건이 될 수도 있는 요런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안 좋은 모습이죠.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이 좀 안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인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글로벌적인 이슈도 있고 국내적인 이슈도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거는 현재 주도주가 없어요. 이렇게 상승할 때 보시면 매번 말씀드렸던 바이오든지 2차 전지든지 언택트든지 아니면 5G든지 아니면 신재생 쪽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어떻게든 순환매로 올라가든 아니면 한 종목이 쭉 이끌어주던 시장을 이끌어주는 강력한 주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도주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락 시장일 때는요 주도주가 없어요. 그래서 주도주가 없다는 게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어주지 못했던 감이 있습니다. 뭐 플러스 오늘만 놓고 보시면 연평도 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가 총살됐다는 뉴스 때문에 전쟁 관련주들만 살짝 좋은 모습이었고, 이 역시 시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으로 이끌어졌는데요. 이제 보시면 바로 직전 저점이 780 라인이어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봤던 라인은 여기 840 라인인데 오늘 뭐 여유있게 한 780 라인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일단 1차 지지가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1차 지지가 걸린 다음에 나름 강력한 요런 정도의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이 당시 때처럼 이 정도의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습은 좀 과하지 않나, 시장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더 지켜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 오늘 나온 LB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HLB는 나름 시장이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년 내 5개 항암제 출시, 리보세라님만 국한한 겁니다. 저기 이뮤노믹건, 그래서 이뮤노믹의 뇌종양 치료제,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 관련주는 아예 배제를 시킨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LB가 최근 모습만 놓고 보면 월요일이 상당히 강했어요. 근데 다음 주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월요일이고 그때쯤 되면 그 다음날 세계 백신 대회가 열리니까, 또 현재 상황으로는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세이고 하니까 바램으로는 다시 한번 좀 이뮤노믹이 코로나 백신으로 한번 시장에 이목을 좀 받기를 바라네요. 그래서 동물 임상이 끝나고 사람 임상으로 적응이 됐다라는 뉴스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오늘 나온 뉴스는 리보세라님이 5년 내 5개 항암제 출시를 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인 대장암 3차 치료제 론서프랑 임상을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한국에서도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장암 3차 치료제로 리보세라님과 론서프 병용 임상을 현재 하고 있죠. 글로벌
글로벌 병용 임상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임상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이 대장암 3차 치료제로 미국에서 글로벌 병용 임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적정 투여량 결정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임상 이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임상 시험을 받았다고 회사에서는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상 1상은 안정성 그리고 내약성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투여 용량을 결정을 하고요. 2상에서는 이 치료 효과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상 바로 준비 기간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임상은 미국에서는 이런 병원에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 분당, 서울대 서울, 그다음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콤보 임상은 리보세라닙 표적 항암제죠. 그 다음에 론서프는 세포 독성 항암제인데 론서프는 독성 항암제로 암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사멸을 유도하고요. 그 다음에 리보세라닙은 표적 항암제로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시켜서 비정상적인 암혈관 구조를 정상화도 시키고 면역세포도 활성화시키고 암세포를 제거하고 재발 그리고 전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구용 약품으로 리보세라닙도 경구용, 론서프도 경구용으로 복용이 정말 용이해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최적의 병용 조합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암 1차 치료제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하고 있다가 한국에서도 임상받아서 속도가 붙을 것이라 라고 기대가 되는데 이번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청 임상 승인이 나서 환자 모집이 빨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말기 환자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뉴스가 오늘 나름 이런 뉴스를 보내주면서 주가 방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다시피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뭐 이 정도이지 않았나.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면요.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면 여기 21선 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면 여기 5일선이 저항이었을 거예요. 근데 얘가 61선 21선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 21선 단기 저항이 나왔어요. 어찌되었건 뭐 오늘 나름 방어해 주려고 최선을 다해준 모습이지만 시장이 좀 따라주지 않았던 모습. 하물며 이렇게 9월 동안 이 당시 때는 메디포론 제약이랑 M&A를 한다고 해서 이제 조만간 NDA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고 이날은 이제 폴첸 박사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9월 달만 놓고 보시면 이런 기대감 플러스 이때는 이제 에스모 기대감으로 나름 9월 달 들어와서 9만 원서부터 13만 원까지 상당히 기분 좋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만 놓고 보면 이제 이번 주만 놓고 보면 월, 화, 수, 목 13만 원서부터 약 10만 원까지 낙폭을 해서 9월달 초반에 좋았고 후반부 딱 며칠 안 좋으면서 결국은 도로암이 타불이 됐습니다만 나름 이게 끝이 아니고 나름 회사에서도 이렇게 5개 항암제 목표를 위해서 하나씩 하고 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되는 하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어느 정도 이제 맞을 만큼 맞았으니까 반격도 준비해야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